몰이라고 하는 단위야. 몰. 자, 몰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를 세는 단위야. 우리가 만약에 연필이 있다면 연필 12자루를 한 탄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 1몰기에 있다. 몇 개 있다 할 때 이 몰기라고 표현하는데 몰이 정확히 표현은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것이 바로 1몰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필이면 100만 개도 아니고 1000만 개도 아니고 왜 6.023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딱 부러지는 좀 애매모호한 숫자가 주어진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탄소가 있을 때 그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약속했어요. 이거 12는 12g이 아니지 상대 질량이야. 탄소 원자 자체 질량을 12로 약속했을 때 그때 질량수 상대의 질량인데 12g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12g이 될 때까지 입자를 모아봤더니 놀랍게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 중간에서 다 날려버리고요. 6 곱하기 12 3승계를 모아놓으니까 실제 질량이 12g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탄소가 아니라 원장의 2배인 마그네슘, 얘는 원장이 24인데 얘의 실제 질량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탄소 원자보다도 얘가 실제 질량에서 2배 증가, 더 2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입자가 얘가 2배 더 무거워요. 그 2배 무거운 것을 똑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실제 질량에서도 2배만큼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죠? 만약에 H2O다라고 한다면 얘는 분자량이죠? 원자량이건 분자량이 아니건 간에 이 물의 분자량은 탄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12대 18의 비율로 얘가 좀 무겁단 말이야. 근데 실제 질량은 몰라. 실제 질량은 모르는데 얘도 역시 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얘도 정확히 18g이 될까는 이야기야. 몇 가지 더 한다면 CO2의 분자는 44예요. 얘는 얘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무거워. 이거를 같은 개수만큼 모아놓게 되면 얘도 역시 44g이 된다는 얘기야. 끝으로 아주 가벼운 수소기체가 있을 때 수소기체는 탄소보다도 6배 정도 가벼운데 얘는 진짜 2니까 얘를 같은 개수만큼 모아놔도 역시 실제 질량에서 6배씩은 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몰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몰은 어떤 원자나 분자를 모았을 때 1몰만큼 모으게 되면 그것이 갖고 있는 화학 식량에다가 실제 g이라는 단위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원자나 어떤 분자가 몇 몰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질량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든다면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은 17이에요. 이게 17이라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얘가 1몰에 있다면 실제 질량이 17g이 된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얘가 8.5g이 있다라고 한다면 1몰이라면 17g인데 8.5g이니까 몇 몰 되는 거야? 0.5몰개만큼 분자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오케이? 만약에 CH4다라고 한다면 CH4의 화학식량은 16이에요. 얘가 만약에 0.5몰만큼 있다? 그럼 얘가 토탈 입자선도 몇 개 있는 거야? 뭐 질량이 얼마인지 물을 수 있겠지? 그러면 화학식량이 16이라는 얘기는 1몰 있다면 얘가 16g이라는 얘기야. 근데 0.5몰 있으니까 실제 질량은 몇 g 될까? 8g. 그쵸? 이거 첫 번째야. 자, 두 번째. H2O, CO2, H2는 전부 다 공통적 기체입니다. 전부 다 기체인데 이 기체에 대한 특성을 한번 제가 보게 된다면 이 기체는 다른 물질의 상태에 비해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얘는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해요. 그래서 이거 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다른 물질의 상태에 비해서 운동 에너지가 좀 큰 편이야. 그래서 얘네가 밀폐된 공간에 있다면 기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병진, 회전, 진동 운동을 하면서 이 병을 빵 하고 밀어요. 이 미는 걸 바로 압력이라고 해요. 이 미는 힘의 크기에 의해서 이 풍선이 좀 더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풍선이 좀 더 쪼그라들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체의 입자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압력이 형성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체가 운동을 활발히 한다면 미는 힘이 커지게 되니까 부피는 커질 거고요. 반대로 힘이 약해진다면 에너지가 작아진다면 미는 힘이 약해지니까 부피가 작아지겠지. 그렇죠? 근데 이 기체가 수소 기체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기체냐? 수소 기체는 분량이 2고요. 이산화탄소 기체는 분량이 44야. 그러니까 입자 자체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CO2 기체가 수소 기체에 비해서 질량이 22배가 더 무거운 거예요. 훨씬 더 무겁지만 입자 하나가 병을 미는 힘은 가벼운 놈이다, 무거운 놈이다.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기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다 똑같습니다.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체 입자 하나가 그 공간, 부피를 나타내는 정도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무엇에 연결 수도 있냐면 기체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타내는 힘이 더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만큼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야.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분자 수와 그 기체가 나타내는 부피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분자 수가 10배 많다. 그럼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도 10배 큰 거야.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 왜? 모든 기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가벼운 놈이건 무거운 놈이건 어떤 거나 상관없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의 분자수 같다면 부피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각각의 분자의 제각각이기 때문에 1몰계만큼 같은 분자수만큼 모았을 때 질량 또한 제각각이에요. 그렇지만 분자수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서 질량은 각각 다르지만 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부피가 어떨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 부피를 재봤더니 부피는 22.8리터 됩니다. 단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그 기체 1몰이 갖는 부피는 22.8리터예요. 그럼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요. 가벼운 거 무거운 거 간에 그럼 무조건 똑같은 거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 종합해보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이 몰이라는 단어, 몰, 두더지인데 이 몰이라는 단위는 세 가지 개념을 같이 함축하고 있는 토탈 유닛이에요. 그래서 얘는 질량의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개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개수의 개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을 같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의 개수가 주어졌을 때 그 개수를 뭘로 바꾸면 질량이나 부피로 환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 부피의 개념을 주어졌을 때 그걸 뭘로 환산해서 질량과 개수로 환산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CH4가 있는데 CH4의 화학식은 16입니다. 얘가 만약에 8g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입자수는 0.5몰이에요. 0.5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 상태라면 0도씨 1기압이라는 거예요. 수연이 얘는 부피가 몇 리터 있다? 맞아야 돼요. 부피요. 지금 부피가 어떻게 지금 16분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이거 틀립니다 보다. 용현이 몇 리터? 11.2리터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0.5몰이니까 입자 수로도 계산할 수 있겠지? 3 곱하기 10의 23승제. 이렇게 질량을 주었는데 입자 수와 부피를 환산할 수 있어. 왜? 몰이라는 개념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은 세 가지 개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암모니아가 있다면 암모니아가 화학식의 17입니다. 17이고 얘가 표준 상태에서 부피가 5.6리터 있다고 하죠. 그럼 5.6리터라고 하는 것은 몰수로 환산하면 몇 몰이 되는 거야? 주중에 몇 몰이지? 4분의 1이고 0.25몰이 되겠지. 0.25몰이니까 이 0.25몰을 가지고서 질량을 환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수연이 질량은 얼마지? 몇 g이지? 기다리시고 그렇다 그치? 13분의 14분 나오는 거죠? 8.5g, 8.5 저희는 4.25g, 4.25g 되겠지. 그러면 부피는 얼마나 되겠지? 부피 써있지. 그럼 뭘 써? 입자수. 그렇지. 1.5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모래 기준 여기서 딱 몇 개 네 개를 만들어야 돼.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자. 자, 이번엔 똑같이 CH4 분자가 있습니다. CH4 분자가 있는데 얘가 11.2리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얘가 0.5몰개만큼 분자가 있는 거야. 근데 요 속에서 탄소 원자 수는 몇 몰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수는 몇 몰개가 있는지도 계산할 수가 있겠지. 지금 얘가 0.5몰개 있다는 얘기는 CH4 분자가 0.5몰개 있다는 얘기야. 이 속에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각각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준혁이 탄소 원자 몇 몰이 있을까? 용현이? 0.5몰.
주민 교수 수원자는? 수연이? 이모. 네, 주영이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 1분 만에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CH4가 두 개 있다 치자. 여기 탄소 혼자 몇 개 있어? 두 개. 수소 혼자는 8개 있지, 그렇지? 자, CH4 분자가 0.5몰 있어. 그 속에 탄소 혼자는 몇 개 있어? 0.5몰 있지. 수소 혼자는 4개 있는데 2분. 이해되지? 1분 만에 바로 이해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18페이지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자.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부분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아까 모든 기체 입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그래서 그 기체 입자수가 많을수록 그것만큼 부피가 커진다. 이것이 바로 아보가드의 법칙이에요. 아보가드의 법칙이고 1몰이 갖는 부피는 종류에 관계없이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 됐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봅니다. 우리 필요한 부분만 먼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지금 당장 해결하시고요.
한번 바꾼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다 풀었지? 풀었나? 아, 마지막 6번 풀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예, 수요일이 다 풀었기 때문에 다 그걸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다 풀었죠? 예, 지금 다 풀었습니다. 자, 답 한번 부르고 이해 안 되는 것좀 전 설명드릴게요. 자, 1번의 니을, 2번의 니은, 3번의 디귿, 4번의 기역, 3번의 3번의 사본이 사본이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12g, 2번은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g, 3번은 5 곱하기 10에 22등.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2몰, 4번에는 H2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질소수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지금 용현? 지금? 네. 6번요? 자, 6번 한번 봅시다.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현은 내는 6번 문제 설마하려고 미리 짠 거 아닙니다. 예, 미리 써놨어요. 이렇게 짰다고 오해하시면 자, 수소기체가 영수 질격은 2L고요. 암모니아 기체가 영수 질격은 3L예요. 이거 복잡하지 말고 아까 내가 봤다. 여기서. 이거 개념 쓰는 거야. 이거 개념. 자, 모든 기체는 부피가 큰 것만큼 뭐가 커요? 분자수가 큰 거야. 그러면 얘 수소 기체는 0도씩이야.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2L고 얘가 3L라면 분자수가 누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야. 부피가 큰 것만큼. 그렇지? 그래서 분자수 몇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편하게 얘를 2N개 존재한다. 얘를 몇 개 존재한다? 3N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원자수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기 원자수, 그죠? 전체 원자수, 그럼 얘는 원자수 2개인데 얘가 2N이니까 얘는 전체 원자수 몇 개 되는 거야? 4N개의 원자수가 존재하는 거고, 원자수가 되는 거죠. 원자수가 되는 거고. 얘는 하나당 4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4N개니까 뭐야? 12N개만큼의 원자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나요? 네, 쉽습니다. 네, 쉽고요. 준혁이 질문 있으시나요? 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해결합니다. 바로 나오죠. 자, 각을 한번 보자. CO2 Ag의 몰수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CO2의 몰수는 기억분의 A죠.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량이 들어가야겠죠. 한번 상식적으로 봐봐. 자, 예를 들어서 CO2 11g이 있다. 그럼 얘 몰수를 구하고 싶어. 자,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CO2의 분량이 44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44분의 11 하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분의 실제 질량을 계산하게 되면 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44g일 때는 1몰이었어요. 근데 11g일 때는 몇 몰일까요? 이거랑 마찬가지잖아.
이거 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자, CO2의 부피를 구하고 싶어. 그럼 CO2의 몰수 곱하기 몰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몰 부피가 뭐냐면 25도씨 유기한 상태에서 기체 1몰의 부피, 그러니까 뭐 22.0도씨 유기하려면 20.8도가 될 것이고요. 25도씨라면 또 보다 부피를 좀 크겠죠. 그걸보다 집어넣어주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CO2의 분자수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보가드의 수가 6 곱하기 10의 23분인데 지금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 용인이 뭘 집어넣어야 될까? 네? CO2의 분자수를 구하고 싶어. CO2의 분자수, 몇 개인지 분자수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하면 분자수를 구할 수 있대. 여기는 도대체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까? 주역이 어떤 값이 들어가야 그치, 몰수가 들어가야지. 어렵지 않습니다. 몰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1몰이라면 6 곱하기 10의 3승계, 2몰이라면 보다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분자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 그치? 이 안에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요. 왜 칸이다. 이해되시나? 네. 자,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8번. 자, 8번을 문제 풀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알고 있는 개념인데, 자, 밀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밀도.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인데, 그냥 질량이 아니라 단위 부피당 질량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 그것의 질량을 비교한 것을 바로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소음을 이만큼 두고 쇠를 이만큼 뒀을 때 그 질량 비, 그걸 바로 밀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밀도는 질량의 단위는 그램 밀도고요.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겠지. 그래서 만약에 밀도가 2g per 밀리리터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피가 1ml일 때 질량이 2g이라는 얘기야. 만약에 질량이 10g이라면 그것의 부피는 5ml가 되겠죠. 만약에 그것의 부피가 10ml라면 질량은 아마도 20g이 될 거예요. 결국은 부피와 질량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이 바로 뭐가 된 거야? 밀도가 된 거야.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부피가 똑같아요. 여기 A, B 풍선이 있는데 부피가 똑같이 2리터를 칩시다. 자, 2리터가 있는데 여기 CO2가 있고 여기 수소 기체가 있다 진짜. 이렇게 똑같은 기체가 있어요. 그러면 부피는 똑같다는 얘기는 분자수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에 CO2 기체가 있고 수소 기체가 있는데 똑같은 부피를 갖고 있으니까 CO2의 분자수와 수소의 분자수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저기 밀도를 한번 비교해봐라. A의 밀도와 B의 밀도를 비교하면 어느 쪽의 밀도가 큰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분자수 똑같지만 얘는 분량이 44고 얘는 분량이 2야. 그 이야기 뭐냐면 알갱이 자체가 얘가 22배 무겁다는 얘기야. 맞죠? 그 질량을 비교한다면 얘가 훨씬 더 무거울 거야. 몇 배나 더 무거울 거야? 22배가 더 무겁겠지. 입자 자체가 얘가 22배가 무거울 거야. 분자수는 똑같잖아. 입자수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도를 비교하면 A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몇 배나? 22배나 더 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자, 8번 문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문제 풀이에서 그 배운 개념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을 설명할 때 이해는 했지만 그것을 꺼내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의 특징은 설명해주면 이해를 해요. 근데 혼자서 문제 풀이하면 시작을 못해요. 개념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죠. 여기 다 풀었나요? 네, 다 풀었죠. 정답이 몇 번이나 물어봐도 시간 안 될까요? 분명히 정답? 예, 3번 같습니다. 3번.
이거 한번 잠깐 보자. 여기서 보자.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 개념이야. 같은 부피야. 같은 부피라는 얘기는 무엇이 같다는 얘기야? 분자 수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분자수 같은 거야. 분자수 같은데 얘의 질량이 W인데 얘는 질량이 뭐야? EW야. 그럼 분자수 같은데 얘가 질량이 2배 무겁다는 얘기는 이 자 자체가 얘가 2배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얘의 화학식량이 32인데 얘는 이 자 자체가 2배 무거우니까 화학식량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6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XO2의 분량이 64가 돼야 되는데 O2가 32잖아. 그래서 X의 원자는 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구범장으로 볼까요? 어렵지 않죠? 네, 준혁이 9번 정답? 네? 몇 번? 5번. 용인이 몇 번? 1번. 수현이 몇 번? 아, 이 로딩 중. 자, 봅시다. 같은 질량 그랬어요. A와 B를 같은 질량만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A도 A그램 집고 똑같이 A그램 집어넣었어. 근데 A가 부피가 얘가 2배 커요. 부피가 더 2배 크다는,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는 몰수가 몇 배, 얘가 더 많다는 얘기야. 만약 이것이 2대2라고 가정한다면 몰수의 비도 역시 2대1이겠죠. 부피 비가 그 몰수의 비니까. 그렇죠? 근데 똑같은 질량을 넣는데 얘가 2배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분장의 비는 어떻게 될까? 1대1이라서 얘가 더 가볍다는 얘기야. 2배.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장의 비가 꼭 뭐야? 밀도의 비예요. 분장이 그만큼 2배 더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부피만큼 했을 때 질량이 2배 증가하니까 밀도도 역시 같은 비로 가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네? 아, 이걸 이제 2대1이라고 가정했을 때 높이를. 분장이 1대1가 되고요. 분자 양이 뭐냐면 입자 자체의 질량을 묻는 거야. 입자 자체의 질량 비가 바로 분장의 비야. 그쵸? 이거 봐봐. 문제 보면 같은 질량만큼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얘는 부피가 2리터가 되고 얘는 2리터가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부피가 2배 크다는 얘기는 요 순간에 입자수, 분자수가 몇 배 더 많다는 얘기야. 2배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같은 질량이니까 만약에 100g짜리 100g 모았는데 얘는 100개 들어가고 얘는 50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바로바로 해봅니다. 자, 10번 문제는 바로 1, 2번 할 필요 없고요. 위에 그 표에 빈칸만 다 채워놓습니다. 빈칸만 다 채워놔요.
보셨죠? 이런 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빈칸 다 채워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는 28, 1, B는 33, 0.75, C는 32, 11.2. 문제들 없죠? 문제들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11번 문제, 12번 문제. 이게 맞습니다. 아셨죠? 자, 저기 11번 문제는 설명할 거 없어요. 11번 문제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물 분자 수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 3 곱하기 10의 24승계. 수소 원자 수는 6 곱하기 10의 24승계. 됐죠? 물 분자 수는 수소 원자 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질문 있으신가요? 선생님 이거 질문 있나요? 봅시다. 물이 90g이에요. 물이 90g인데 얘는 화학식량이 18이고요. 얘가 90g이 있습니다. 90g이. 우리가 묻고자 한 것은 물 분자수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수가 궁금합니다. 요건 아까 요거 했었죠. 요거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ES. 네.
어려운 거라고 강조해 주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저 용현 12번 정답. 예, 32g 쓰면 안 돼요. 분장에는 g을 붙이면 안 됩니다. 상대 질량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페이지 쭉 넘겨서 예, 봅시다. 글자고 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렇다고 내가 수련해 미리 짠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짠 건 아닙니다. 자, 질소기체가 2.8g이고요. X기체가 3.2g이야. 근데 얘네들의 부피가 똑같다는 얘기는 몰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얘가 만약에 100개라면 얘도 똑같이 100개야. 똑같은 입자수가 100개씩 들어있는데 얘는 2.8g이고 얘는 3.2g이라는 얘기는 얘가 입자가 좀 더 무겁다는 얘기야. 얼마만큼? 요거의 비만큼. 이거의 분량이 얼마야? 28이죠. 그쵸? 요거의 비만큼 얘가 무거워야 돼. 얘가 분량이 28이라면 얘는 분량이 얼마 될까? 요거의 비만큼 해서 얘가 얼마 될까? 32가 되는 거죠. 요거의 비만큼 얘가 무겁다고요. X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질소 기체가 2.8g이야. 근데 기체 X가 3.2g인데 요 기체하고 요 기체는 현재 입자수가 어때요? 똑같지?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거 100개 있으면 이것도 100개입니다. 그쵸? 이거 두 개 똑같아. 예, 두 개 똑같아. 그러니까 분자수가 똑같은 거야. 분자수 똑같이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 얘가 입자 자체가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야. 요거보다. 얼마나? 요거의 비만큼. 그치? 요거의 비율만큼. 근데 얘는 우리가 얼마를 약속했어? 질량을 28을 약속했잖아. 분자는. 그쵸? 그럼 얘는 얼마 될까? 비율을 따지면 되죠. 하나 더 비슷한 예로 만약에 질소 기체가 있는데 질소 기체하고 기체 X를 똑같은 부피가 재는데 얘가 2.8년 됐어요. 2.8년 됐고 얘가 두 배가 얼마죠? 5.6g인가? 얘가 5.6g이라 치자. 그러면 부피가 똑같으니까 분자도 똑같아. 근데 얘가 질량이 두 배 무겁다는 얘기는 입자 자체가 얘가 두 배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분자는 28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얘는 X는 실제 질량은 모르지만 질소 기체보다 두 배 무겁잖아. 입자 자체가. 근데 질소 기체를 28로 약속했으면 얘는 얼마 돼? 56이 되고 있죠. 분자의 양이. 이해했죠? 그렇게 다 틀리시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책을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좀 넘겨서 페이지 28페이지 보고 28페이지. 28페이지에 물질 성분 원소 분석이 있습니다. 자, 성분 원소 산소법인데 이거는 이제 화학에도 나오고 중학교 과학에도 나옵니다. 중학교 과학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분 원소를 확인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불꽃 반응을 통해서 원소를 볼 수 있다? 매우 간단해. 그 다음에 소량만 있어도 가능해. 근데 이것이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부 금속 원소. 그러니까 그 일부 금속 원소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야. 저기 수영아 나트륨 무슨 색깔이지? 불꽃 반응은 노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용현아 브리온 무슨 색깔이지? 네, 청록 색깔입니다.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바는 뭐냐면 리튬을 불꽃 반응하게 되면 얘가 색깔 빨간 색깔이야. 근데 스트론튬도 보면 어때? 불꽃 반응이 빨간 색깔이야. 그래서 어떤 원소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을 봤을 때는 색깔의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때는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스펙트럼 실험은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불꽃 반응을 할 때 백금선에다가 또는 니크롬선에다가 이렇게 니크롬선이 있죠? 여기다가 그 시료를 묻혀서 불에 갖다 대면 색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색깔을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육성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백금선으로 해야지 이걸 구리선으로 하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리 자체가 색깔이 있는데 얘도 청록색을 갖고 있는데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도 색깔이 나타나고 있으면 색깔이 겹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불꽃방 하기 전에 백금선이나 육성선을 염산에 씻어야 돼요. 왜 씻는 거죠? 왜 씻죠? 그렇게 말해 깨끗하라고. 그 전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염산에 깨끗이 씻고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뒤에도 개념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거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힘들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 그치? 오늘 아침 일찍 11시에 일어났잖아, 그치? 아니요? 오늘 저기 용현이 몇 시에 일어났어요? 지영이 형은 언제 일어났어요? 열심히. 내가 제일 일찍 일어났네? 너도 11시에 일어났잖아. 에이, 침대에서 털고 일어난 거는 11시잖아. 눈뜨기 10시지. 잘 생각해봐. 맞죠? 맞아, 11시야. 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광이라고 하는데,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다, 빛.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고,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화학에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는 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웨이브 친다는 얘기예요. 빛이 이렇게 웨이브가 있는데, 이렇게 볼록 올라온 부분과 올라온 부분, 또는 내려간 부분, 내려온 부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하면 빛의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하고, 이 빛은 파장의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그래서 파장이 짧다, 그럼 걔를 단파장이라고 해요. 단파장이라고 하고, 파장이 중간 정도다라고 한다면 중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 길어, 그럼 뭐라고 해요? 장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데, 용민아, 색깔이 단파장이나 우리는 무슨 색깔로 보이지? 네, 청색으로 보이죠. 청색으로 보입니다. 청색으로. 그 다음에 저기 수연아, 중파장 색을 무슨 색으로 보일까? 중파장. 노란색으로 보일까? 그럼 녹색.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녹색으로 보여요. 그다음에 파장이 길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 준혁이. 빨간색. 이건 이제 어부지라 그러죠. 한 명의 희생 때문에 두 명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한 명의 순간 희생을 앞세워서 두 명의 학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짧으면 청색이 되고 파장이 길면 적색이 되는데, 이 파장이 장파장보다 더 크거나 단파장보다 짧으면 우리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청색만큼 파장이 짧은 것부터 적색만큼 파장이 긴 것까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저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색광보다 파장이 길면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얘는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우리말로 적외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안 보여. 그 다음에 청색광보다 파장이 짧으면 역시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얘는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 돼요. 자외선이 되고, 그 다음에 파장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파장을 갖게 되면 이 파장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되는 커요. 이쪽 에너지가 작고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것이 파장이 반복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진동수에 비례해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되고 파장이 길면 이렇게 되니까 진동수를 본 다음에 이쪽의 진동수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쪽 단파장이 진동수가 크고요. 이쪽이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수가 바로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쪽 단파장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크고요. 그 다음에 장파장은 에너지가 작습니다. 우리가 햇빛에 노출됐을 때 자외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외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가시광선에 비해서 파장이 대단히 짧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커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투과력이 매우 커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하면 자외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유전자를 파괴해서 돌연변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외선에 노출되고 그냥 꺼지죠.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저기 긴 옷 입고 다니거나 뭐 선글라스 끼고 막 그다음에 선블럭 바르고 막 하잖아. 그치? 안 발라요? 선블럭 바른다. 대단히 자외선은 대단히 우리 몸에 안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경 같은 거 쓸 때 휴대폰 같은 거 볼 때 청색광, 블루라이트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색깔에 비해서 파란 색깔이 파장이 짧고 진동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우리 눈은 부상하고 있는 세포한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색광, 블루라이트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너무 파장이 짧은 것을 반사시켜주는 보호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물론 효과는 동일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파장들이 있을 때 이 파장들이 서로 딱딱 끊어져 있냐? 그렇지 않아요.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5만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예로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는 5만 가지 파장이 다 발생합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 오남, 파초, 노주팔 5만 가지 파장이 다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과시켜요. 분광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빛이 이걸 통과할 때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의 차이가 생겨요. 파장에 따라서 굴절율의 차이가 생기면서 그 굴절율의 차이에 의해서 빛이 쪼개지게 되는데 이 쪼개지는 현상을 바로 분광이라고 해요. 이거를 종이띠에 펼치게 되는데 종이띠에 쭉 펼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어떤 전등이 있는데 여기 전등인데 이 전등에서 빨간빛하고 파란빛만 나온다 진짜. 빨간빛과 파란빛이 오고요. 이거를 스펙트럼 기계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달라지고 꺾이는데 그 꺾인 것을 종이띠에 펼치게 되면 여기서는 5만 가지 파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붉은색과 파란색만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붉은색 실선과 그 다음에 푸른색 실선만 딱 하고 등장이 되겠지.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갈 때 별이 있어요. 그 별, 그러니까 이 태양도 별인데 별에서는 5만 가지 파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는데 자, 우리 별에 대해서 잠깐 보자. 여기 어떤 별이 있다 치자. 별이 있어요. 자,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는 5만 가지 파장이 발생해요. 5만 가지 파장이 발생해서 아까 썼던 것처럼 5만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오남 파주 노루팔 5만 가지 파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썼듯이 연속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별에서 나오는 빨주노초 파남보, 오남 파초 노주팔 이 5만 가지 파장이 어떤 기체를 통과했다 치자. 여기 어떤 기체가 있었어요. 자, 기체가 있었는데 이게 저온의 기체예요. 저온의 기체가 있는데 이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어요. 우주 공간에 어떤 성간 물질 어떤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저온 기체가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요. 불안정한 상태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을 거예요. 여기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는데 아마 이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이 전자가 바닥 상태의 전자인데 용연이 형 여기 가리지. 바닥 상태의 전자인데 얘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 전자가 뾰로롱 하고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이렇게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 이 빛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야. 빛 에너지 흡수해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렇지? 올라가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 기체, 여기 저온의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가 무엇에 따라서 점프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A라는 기체는 이렇게 점프할 거고 B라는 기체는 이렇게 점프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점프한다는 얘기는 요 5만 가지 파장 중에서 여기 점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 딱 받아먹고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야?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서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5만 가지 파장 중에서 얘가 흡수한 거는 빠지겠죠. 얘가 훔쳐먹은 거 빼고 나머지가 밖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면 이때는 어떤 빛이 나오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연속 스펙트럼에서
연속 스펙트럼에서 얘가 훔쳐먹었던 파장만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이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우주 공간에 어떤 기체가 있을 때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요 기체가 수소 기체인지 헬륨 기체인지에 따라서 얘가 훔쳐먹는 빛의 파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 기체라고 한다면 요거를 빼먹는 대신에 헬륨이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빼먹는 거예요. 그 기체 종류에 따라서 빼먹는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흡수 스펙트럼 분석하게 되면 그 기체의 종류, 또 원소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 이거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빛이 통과되면 그 빛의 여러 가지 파장 중에서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고 점프한단 말이야. 불안한 상태로 가요. 그 고온의 기체로 가겠지. 얘가 고온의 기체로 간답니다. 이렇게 고온의 기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고온의 기체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여기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핵이 있을 때 그 전자가 아까 저온 상태에서 어느 특정한 파장을 흡수해서 얘가 점프했단 말이야. 이게 그냥 불안정해요. 또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안정한 상태로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니까 그 차이 나는 만큼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이때 빠져나오는 에너지는 아까 얘가 훔쳐먹었던 파장의 빛을 얘가 밖으로 뿜어내겠지.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을 조사해보면 아까 얘가 훔쳐먹었던 거죠. 얘가 아까 훔쳐먹었던 파장의 빛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스펙트럼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스펙트럼을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얘가 올라갔던 것만큼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올라갔던 것만큼 떨어지는데 얼마나 올라갔다 얼마나 떨어지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점프하는 높이가 서로 다 달라요. 이게 수소냐 헬륨이냐 리튬이냐에 따라서 점프하는 높이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점프할 때 5만 가지 파장 중에서 나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그 다음에 청량색, 그다음 보라색, 그 다음에 파란색 요것만 흡수할 거야. 나머지 흡수 안 해. 그래서 여기서 5만 가지 파장 중에서 딱 특정 것만 흡수해서 얘가 점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원래대로 떨어질 때는 그걸 다시 방출해요.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불꽃방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둘 다 빨간 색깔일 때는 불꽃방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실험합니다. 그래서 불꽃방울에서 나오는 불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거야. 우리 눈에는 똑같이 빨간 색깔로 보이지만 그 빨간 색깔이 어떤 특정한 영역의 파장이 합쳐져서 나온 빨간색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리튬을 불꽃방울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것을 불꽃방울 했어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원표 과정이야 이거는. 좀 화학이 아니라. 불꽃방울 했을 때 우리 눈에는 똑같이 빨간 색깔로 보입니다만 이 빨간 색깔을 스펙트럼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것의 패턴이 우리 눈과 달리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눈에 똑같이 빨간 색깔이지만 얘는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꽃반응 육안으로 색깔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여기 보면 책에 나온 것처럼 뭐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활용될 수 있냐면 과연 우주 구성원의 기체가 어떤 기체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페이지 32페이지. 제가 문자 강조합니다만 파악은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한번 앞에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뒤에는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까먹는 얘기다. 까먹는. 용현이 앞에 부분 놓치면 뒤에 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예. 앞에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 영재반 아이들이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3주만 지나면 걔네 끝납니다. 그다음부터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영재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나오니까 지금 이런 시국에 지금 예.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멤버를 이제 영재 학교를 가기 위한 그 레이스에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불꽃이 튀기는 경험을 하겠죠. 자, 이거 먼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물리적 변화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반응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편에다가 반응물을 적고요, 오른편에다가 생성물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을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인데, 이 반응과 생성을 표현할 때 그냥 한글로 염화, 나트륨,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세계적으로 통일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화학식을 가지고서 이 화학 반응을 쓰면, 예를 든다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응이 되고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반응물이 수소고 산소, 생성물이 물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원자의 개수가 안 맞아요. 여기는 수소알갱이 2개 있는데 여기 수소알갱이 2개. 똑같네. 여기 산소 원자 2개인데 여기는 산소 원자 하나밖에 없어요. 원자 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에 개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앞에 숫자, 큰 숫자, 개수를 붙여주는데 요 앞에 붙은 숫자를 바로 개수라고 부르고요. 이 개수가 바로 분자 수를 뜻하는 거예요. 분자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2분자, 산소가 1분자로 해서 우리가 2분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앞에 개수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가 일치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원자 수가 4개가 있고요. 여기도 4개 있지. 산소 원자 수 2개 있고 여기 2개 있죠.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 개수를 맞춰주는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재부 시험에도 이게 나옵니다. 또 과거 시험에도 이거 문제 못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쉬운 문제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요거 관련된 간단한 샘플 문제를 여러분에 드리고 여러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 한번 봅시다. 자, 메테인을 연소에 시켰어요. 그럼 산소가 결핍했다는 얘기고요. 그 생성물로 CO2와 H2가 발생합니다. 자, 이게 메테인 연소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인데, 문제는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원자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가 하나인데 수소가 4개야. 여기서 몇 개 있어? 2개 있어. 여기 산소 2개인데 여기는 3개 있어. 안 맞아. 앞에 개수 맞춰줘야 되겠죠. 이 개수 맞춰주는 방법은 암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수학 공식처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암산하고 끼워 맞춰볼까요? 이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용이는 알죠? 배웠죠? 네, 용이 암산에 도전하고 있고요. 난 더 빨라. 그렇죠? 1, 2, 1,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개수 4개, 수소 4개, 산소 4개, 4개 맞죠? 그렇죠? 이거 좀 복잡할 때는 미정 계수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미정 개수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 챕터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메텐의 연소 반응에서 개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미정 개수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로 여기다 개수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미정 개수법, 수학과 똑같아요. 미정 개수법을 통해서 여기에 미지수인 스몰 abc를 찾아주는 거죠. 탄소의 개수를 비교하는 건데 이 탄소 개수가 반응물에 있는 탄소 개수와 생성물에 있는 탄소 개수 같아야 돼요. 그럼 반응물 쪽에 몇 개 있냐면 얘가 1인지 2인지 몰라. 얘가 A가 있을 것이고요. 생성물 쪽에 또한 탄소가 C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수소 개수도 같은 식으로 비교합니다. 이쪽에 4A개가 있고요. 이쪽에 2B개가 있고 이 두 값이 같아야 돼요. 탄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2B개가 있고 이쪽에는 2C 플러스 D만큼의 값이 있겠죠. 그리고 미지수가 4개고 C가 3개니까 해는 벌써 좀 가까이 B는 구할 수 있어요. 그 B가 바로 뭐야? 기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를 1로 둔다면 C는 당연히 1일 거고요. A가 1이니까 D는 당연히 2가 될 것이고 D가 2, C가 2니까 B는 2가 나오겠죠. 이거 데이터가 나오죠. 그리고 이거 알죠? 오케이. 그럼 이거 다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학 방식을 꾸밀 때 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게 CH4다 또 이게 산소다 이게 뭐 CO2다 그 다음에 이게 뭐 숨기다라고 했을 때 그 똑같은 화합을 할지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 에너지 계산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상태까지 같이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기체고요.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물질 상태를 써줘야 돼. 참고로 기체는 G로 표시하고요. 액체는 리퀴드, 솔리드, aqueous. 이 aqueous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에 뭔가 녹았다는 얘기야. 수용액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NaCl S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직 물에 집어넣지 않은 고체 소금 덩어리를 뜻합니다. 반면에 NaCl aqueous다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소금을 어디 집어넣습니까? 물 속에 녹였다는 얘기야. 물 속에. 얘는 물에 녹인 상태고 얘는 고체 덩어리를 준다는 얘기야. 똑같은 H2O인데 얘는 리퀴드고 얘는 가스고요. 똑같은 H2O 할지라도 리퀴드냐 가스냐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반응을 표현할 때는 뒤에다가 반드시 물질의 상태까지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점 아니죠? 네, 그럼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다시 영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행해서 기대하는 거 봐봤는데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영어 학원에서 제대로 듣지 못한 거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그치? 용인아 그치? 예, 영어 답변 예. 자 보자. 기대하는 봅시다. 부담돼. 가스, 리퀴드, 솔리드, aqueous. 저 용인이 저 웃는 이유는 뭐죠? 예, 불어서 웃는 걸로. 솔리드들이 부른 거죠? 예. 영어의 바이브라고 그러죠? 예. 저기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으로.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 맞죠? 그럼 준혁이 시켜보자. 준혁이 이거 읽어봐 그럼. 영어의 청국장 버전. 예, 청국장 버전. 예. 색다르다. 청국장 버전. 용현? S. 영어의 김치찌개 버전이죠? 예. 수현이? 가스. 그렇죠. 가스. 예. 이거는 진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렇죠? 영어의 된장찌개 버전이죠. 예, 된장찌개 버전. 예. 자, 그다음 여기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영재고나 과거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광합성이라는 반응이 있어요. 광합성.
광합성의 화학식을 쓰라고 그래요.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라고 그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식 그냥 쓴다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C6H12O6를 만들고 산소를 만든다 이렇게까지만 배워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단과 산소를 만들어내요라고 하는데 이거를 계수를 붙이라고 해요. 그럼 계수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식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6CO2, 6H2O, 6O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요 식은 잘못된 거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책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 페이지 3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 요 부분 한번 설명할게요. 요 설명 간단한데 문제로 나오게 되면 골때리 문제 나오죠. 실제로 과거에서는 요 시험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이것도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이다. 진짜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식을 완성했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식을 완성했을 때 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우리 계수라고 부르고요. 이 반응식에서 계수의 비를 물는다면 2대 1대 2가 되겠지. 너무나 당연하단 말이야. 근데 이 계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계수가 뭘 의미하는 거지? 분자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수의 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가 2개 반응하면 얘는 하나 반응하고 얘는 2개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절대 화학에서 입자를 될 때 1개, 2개 안 돼요. 우리 무조건 몰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아닌 몰수의 비를 따지면 얘가 2몰 반응하면 얘는 1몰 반응하고 얘는 2몰 반응하겠지. 그래서 몰수의 비가 2대 1대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반응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면 라면이 좀 아니야. 기체라면 얘가 분자수가 2몰이고 얘가 1몰이고 얘가 2몰이니까 부피비도 역시 2대 1대 2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것 때문에 이제 지옥을 해명이 됩니다. 계수의 비가 고 분자수의 비고 분자수의 비가 몰 비여서 부피비가 됩니다. 이렇게 다 같아요. 그렇지만 질량비는 그때 왜 안 나와. 그때 달라요.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그때 너 힙합 좋아하잖아. 너 힙합 여전사 아냐? 힙합 여전사 맞죠? 뭐가 있나? 다시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그때 여기는 한번 봐봐. 제가 이거 배우기 위해서 저기 태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그쵸? 소비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그치? 니네 집 옆에 보면 터널 21 쇼핑몰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골목도라서 쭉 가다 보면 인도 음식 되게 많고, 그치? 네, 인도 음식 되게 많아요. 이게 터널 21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 아무튼 시암 그쪽으로 가면 이게 인도 음식 되게 많아. 안 가봤지? 그냥 집에 오면 되지. 그렇죠. 얘 방에 콕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 전문으로 방콕이라고 했죠. 그쵸? 자,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그때 달라요. 거봐, 유학 갔던 거 다르잖아. 그쵸? 쌤 위에 유학 가서 방콕에서 방콕 처박혀서, 그쵸? 예, 이거만 연구했습니다. 그러면 저 국산 버전 한번 들어볼까? 그때 너도 유학 한번 갔다 와. 여기 방콕에 가서 한번 그때 달라요 말고 랩도 좀 하고 해봐. 지금 무슨 유학 갔다 온 거 다르잖아. 그쵸?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때 달라요. 거봐, 다르잖아. 유학과 역시 달라. 네. 자, 질량비는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때 달라요. 뭐냐면
여기 수소기체의 분량이 2인데 얘가 2몰이니까 질량이 몇 g이야? 4g이란 말이야. 얘는 32죠? 얘는 얼마야? 36이지. 그래서 질량 B는 어떻지? 1대 8대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개수비, 분자수비, 몰비, 부피비는 똑같지만 질량비는 그때그때 달라요. 오케이?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냐. 몇 년 전에 과거에서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광합성 씻었죠? 6CO2 플러스 6H2O C6H12O6 플러스 6O2 이렇게 되는데 몇 년 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야. 광합성 과정에서 CO2가 몇 리터 이용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주 쉬운 문제예요. 22.4리터가 광합성이 이용되었다. 그때 생성되는 포당은 도대체 몇 그램 만들어지는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수연아, 지금 주무셔야 돼. 주무셔야 돼? 응? 자꾸 수연이 자꾸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자꾸 이제 저기 멍 때리면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비상기업 발생할 수 있어. 끔찍하지 않아? 너 그때 비상기업 발동할 때 너 우리나라 없었지? 있었어요? 너 그때 태국가면 겨울방학 때 갔냐? 여름에 갔냐? 겨울방학 때 갔지? 근데 어떻게 있었지? 12월에 11월이었나? 12월 그래, 넌 언제 갔어? 1월 아, 1월에 간 거야? 공항 갔구나. 재직이 많아서 공항 갔어요. 자, 보자. 20.4리터 얘가 도대체 포당이 몇 그램 만들어집니까? 라고 묻는 건데 포당의 화학식량은 180이야. 180. 얘는 22.4리터만큼 만들었어. 얘가 몇 그램 만들어지는 거야? 광합성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미정계속으로 식을 완성하라. 두 번째는 CO2가 22.4리터만을 받는 경우에 이용됐다면 이 포당 도대체 몇 그램 만들어질까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피고요. 얘는 질량이잖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 부피와 질량을 묶을 수 있는 토탈 유니트를 배웠어요. 수연아, 그 토탈 유니트가 뭐지? 그 토탈 유니트가 슬퍼요? 왜 자꾸 눈물이 흘러 무서우면? 아, 우리 건조해서? 진짜 너는 요즘 건조해서 눈물이 나요? 그럼 눈물이 건조 아니 건조하다 눈물이 나? 건조 눈물이 안 나야지 눈물이 안 나야지 건조한 건데 너무 습도가 높은 거 아니야? 눈에? 안 그게 슬픈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슬퍼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지? 네, 믿어볼게요. 네, 진짜 믿고 싶은 겁니다. 네. 자, 보자. 얘가 20.4리터잖아, 그렇지? 우리 얘는 부피고 얘는 질량인데 이걸 묶어줄 수 있는 토탈 유니트가 있어. 준영아, 토탈 유니트가 뭐야? 몰, 두더지란 말이야. 그쵸? 얘가 22.4리터라는 얘기는 얘가 몇 몰이라는 얘기야? 얘가 1몰이라는 얘기야. 얘가 반응할 때 몰비가 6대 6대 1대 6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6몰 반응하면 얘는 1몰 생성돼야 돼. 얘가 1몰 반응하니까 포도당은 몇 몰 생성되는 거야? 6분의? 그러면 답을 해요. 죽을래? 너 방구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였어? 기억이 안 나요. 너 방구 갔다 거 맞아? 오후. 난 네가 그 살았던 그 지역 잘 알거든 내가. 불국이 잘 알아요. 우리 한국인 학원도 많고요. 자, 몇 몰 생성될까? 준혁이. 그렇지. 6대 1이잖아. 그러니까 1몰 반응하면 얘는 6분의 1몰이 생성되는 거야. 근데 얘는
6몰이라면 화학 시장에 180g이라는 얘기는 1몰이라면 180g이에요. 근데 6분의 1몰이 몇 g 만들어진다? 그렇죠. 30g의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화학 방식입니다. 화학 방식.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방식 이용할 때 우리가 몰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거를 분자 수를 주건 부표를 주건 질량 주건 간에 몰로 바꿔서 계산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도 이런 문제 한번 풀고 싶어요 라고 수영이가 얘기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페이지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5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문제. 너무 땡큐죠? 5번 문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다 풀었죠? 준혁? 정답? 그거 놀라요? 46g. 용현이는? 23g. 절반이네. 수현이는? 23g. 쫄리네 이거. 예. 이걸 이제 자신 앞이라고 그러죠. 예. 자, 5번 23g이고요. 이거와 비슷한 문제들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12번 문제. 12번 문제. 염소산 칼륨의 열분의 반응이다. 그래서
이건 저기 첫 번째 문제 A 값은 얼마 나오죠? 수열은 얼마 나오죠? 네, 3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질량 몇 g이죠? 5kg 정답.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봐봐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에서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식을 한 짝씩 보자. 마그네슘하고 질산 용액을 섞었어요. 자, 이거 먼저 봅니다. 문제 덤비지 마시고요. 문제 덤비지 마시고. 여기 문제 덤비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자, 마그네슘을 질산음과 반응시켰어요. HNO3와 반응시켰단 말이야. 어떻게든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식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식을 완성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 막 계속 붙을 거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양용과 음용의 비트는 기본적으로 대가리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거 대가리 속에 없다? 큰일 납니다. 생명이 위험해요. 네,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전개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하고 AgNO 쓰면 눈앞에 딱 펼쳐져요. 얘가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Mg2 플러스가 돼야 돼요. Mg2 플러스가, 그렇지? 맞아. 여기 Mg2 플러스라고. 얘가 Mg2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럼 Mg2 플러스 양이 된다는 얘기는 NO3 마이너스랑 짝꿍을 맺어야 되는데 NO3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가고 얘는 플러스 2가야.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Mg2 플러스가 되면서 얘랑 짝꿍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식이 Mg NO3가 2개 있어야 되니까 NO3 2, 그 다음에 얘가 전자를 2개 받아서 Ag가 2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 식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저는 양용과 음용, 얘가 플러스 1인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해결할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면 되게 재밌지 않니? 그렇죠? 수학과 화학의 그 만남, 그렇죠? 네,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돼야지 풀 수 있고요.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되면 문제 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 했죠? 자, 아까 준혁이한테 문제 시켰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좀 순서를 바꿔서 준혁이 또 시키고 하겠습니다. 준혁이, 준혁 몇 번? 1번. 예? 1번. 예, 1번 맞습니다. 아, 예. 쫄렸지? 예, 어우, 쫄렸어.
그다음에 뭐 나머지 다 비슷한 문제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예전에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술형 11번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자, 11번 문제인데 요 11번 문제를 내가 아까 화학과를 써줬지만 요 화학과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미적 예술을 통해서 계획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한번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합니다. 별로 없지 않죠? 없습니다. 자, 11번에 저기 아까 저기 준혁이가 계속 풀었으니까 용현도 용현이 너 준혁이 쉬울 줄 알았지? 수현이 다 썼지? 예. 수현한테. 수현이, 근데 몇 그램? 예, 88g.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다시. 페이지 어디 보시냐면, 이쪽. 페이지 31페이지. 자, 3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 8번 문제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문제 읽어봅니다. 아니면 엄들 못 내시는 건가 지금? 자, 이거 잠깐 봅니다. 예, 준이가 지금 풀 것 같아요. 자, 나누지 마시고, 자, 봅니다. 자, 이거 보자. 이거 참 좋은 문제야. 자, CH5로 구성된 물질이야. 그러니까 얘는 탄소가 몇 개, 수가 몇 개, 탄소가 몇 개인지 몰라. 모르는데 한번 보죠. 풀 좀 있겠죠, 수연이? 네. 얘가 탄소와 연소시켰더니
CO2 44mg, 수소가 0mg이냐? 얘의 화학식을 좀 찾고 싶은데 화학식을 찾기 위해선 요 CH로 구성된 32mg 중에서 탄소는 얼마나 있고 수소는 얼마나 있고 산소가 얼마인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발생한 CO2 중에서 여기는 탄소는 100% 여기서 온 탄소야. 그래서 CO2 44mg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여기에 탄소 질량과 똑같아요. 맞죠? 탄소는 여기서도 왔을 수 있고 이게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가 뭔지 몰라. 자, CO2 44mg 중에서 탄소와 산소의 질량들을 따져보면 탄소는 12mg일 거고요. 얘는 32mg일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안 봐도 이해해요? 진짜? 잘 봐요. 그러니까 이거 44mg에서 탄소는 12mg이고 산소는 32mg이에요. 그럼 이해됐지? 그러면 H2가 36mg에서 요 수소는 100% 여기서 왔어요. 그러면 36mg 중에서 수소는 몇 g이고 산소는 몇 mg인지 계산할 수 있지. 얘가 화학식량이 18인데 화학식량 18 중에서 2는 수소, 16은 산소란 말이야. 그럼 32mg이면 얘는 4mg이고 얘는 32mg. 맞죠? 그러면 탄소가 12mg. 그 다음에 수소는 4mg. 나머지 얘가 얼마죠? 16이니까 8mg인가? 8mg 되겠죠. 그럼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수에 비야. 원자 수에 비. 그러면 얘가 제일 많다는 건가요? 아니지. 질량이 제일 무거운 거지 입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치? 맞죠? 얘는 이제 탄소가 차지하는 질량이 12mg이고 얘는 4mg, 얘는 8mg인데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S, Y, Z로 쓴다면 요 화학식은 입자 수의 비를 따진 거야. 그래서 탄소가 12mg으로서 수소보다 질량이 3배 무거우니까 얘가 3배가 입자 수가 더 많아요 라고 볼 수 없다고요. 맞죠? 맞잖아. 얘를 12mg이 아니라 g으로 스케일업 하자. 스케일업. 그게 계산 좀 편하게 스케일업 했어요.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1몰 있는 거지. 얘는 몇 몰 있어? 4몰 있지. 얘는 0.5몰 있지. 맞죠? 그럼 정수하면 어떻게 돼? 2, 8, 1이 되겠죠. 그래서 얘의 화학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C2H8, O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겠지만 뭔가 계산 잘못됐나? 네? 16이 되네요? 아, 계산 잘못됐군요. 계산 잘못됐군요. 빨리 알려줘 바꾼다음에 16mg 감사합니다. 16mg. 그러면은 그거 몰수 따지면 얘는 1몰, 얘는 4몰, 얘는 1몰이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CH4O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자의 가장 간단한 정수석기가 여기서 묻히시면 되는 거예요. 실험식이에요. 시간 끝났다. 뭐 수련이가 막 끝났어 그러는데 지금 이제 5분 오버 됐으니까 5분 후에 오십시오. 7시 5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오십시오. 7시 5분에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화학만 됐습니까?